고등내신 출제연구소 2026년 3월 9일 모의고사 본문 해설. 오늘은 38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38번 지문이 여러분들이 이제 읽기에 약간 짜증나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문이에요. 뭐 단어도 좀 어렵고 무슨 이론 같은 거 나오는 것 같은데 과학 어쩌고 지문 아니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읽어보면 그래서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설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은 지문이니까 내용 숙지하셔야 합니다. 자, 볼게요. 쿤이 제시했듯이 그러니까 그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 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제시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proposition 명제들은 그러니까 propose 하는 것들이니까 proposition 명제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proposition들이 are embedded 네, 박혀 있다, 삽입되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거 주어 동사 사이가 조금 멀어져 있죠. 그러면 스위치 좀 주의해 주세요. 요게 복수였기 때문에 are embedded 할 때 아이고 수동이고요. 스위치 좀 신경 써 주세요. 네, 요것만. 자, embedded 박혀 있다인데 within paradigms, paradigm 내에 박혀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뒤에 콤마 찍고 나오는 말은 paradigm이라는 게 뭔지 모를까봐 하는 그 부연 설명이에요. 자, 대충 거칠게 말하자면 a network of interrelated commitments. 그러니까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그물망 같은 건데 서로 상호 연결된 commitment, 헌신, 전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commitment는 그 뒤에 진짜 to랑 같이 써요. 어디에 대한 전념 이런 뜻으로 같이 쓰고요. 자, 그 뒤에 언급되는 게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particular theory, 어떤 특정 이론에 대한 전념이고요. 그 다음에 conception of a subject matter, 주제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3번째, methodological practices, 방법론적 관행들에 대한 전념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이론, 어떤 주제 개념, 그 다음에 그 학문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론적 관행 이런 것들에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매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3번째 줄까지 뭐 그냥 막 해석하고 별로 이 표시 많이 안 해드리는 이유는 여기서는 시험 문제 사실 낼 게 별로 없어요. 단어만 아시면 돼요. 왜냐면 이 패러다임이 뭐냐는 게 요 밑에 설명이 써 있어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자, thus 그리하여 이 패러다임 내에서 사람들이 사고를 하기 때문에 자, 그 뒤에 보시면 scientist들이 undertake research. 예, 연구를 수행할 때요. They do so. 그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말은 undertake research. 그걸 말하는 거겠죠? From within a specific paradigm. 특정한 패러다임 내에서 사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from하고 within 전체 다 이렇게 2개씩 써도 되나라고 하는데 이 글에서 지금 그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마치 이 within a specific paradigm이라는 게 특정 장소 이름인 것처럼 쓰고 있고 그 앞에 from을 써요. 그래서 내 특정 패러다임 내에서로부터 약간 이렇게인데 평소에 이렇게 잘 쓰지 않지만 요 지문에서 내용상 크게 문제도 없고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내용을 잘 보시면요. 특정 패러다임 내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자, 계속 더 읽어볼게요. Even the most exacting measurements are only sensible from within that paradigm. 아무리 정밀한 측정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조차 only sensible. 이해가 가능합니다. Within that paradigm. 그 패러다임 내에서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sensible 이란 말은 스펠 주의하시고요. sensitive 아니고 sensible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아니 아무리 정밀한 측정 장치가 있더라도 패러다임 내에서만 측정이 가능하다니, 이해가 가능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Look into a microscope.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것, 요 정도가 되겠죠? 네, 요거 지금 제가 초록색 표시를 드린 건 한 예시예요. 근데 여러분 앞부분 내용이 너무 어려울 땐 오히려 요 예시 부분이 문장이 좀 쉬울 테니까 여기를 보고 이해하시는 게 빨라요. 여러분이 현미경을 좀 들여다본다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tells you nothing.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해요. Unless you are already informed. 여러분이 정보가 있지 않으면인데요. unless 자식이 뭐뭐 하지 않으면이죠. about the nature of the instrument 첫 번째.
about 뒤에 걸려있는 첫 번째가 the nature of the instrument. 그 기구의 성질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 현미경이 무엇이냐라는 그 본질을 알고 있지 않으면 현미경을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what you're supposed to be looking at. 당신이 보기로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옆에 써놨는데 제가 be supposed to 하니까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you're supposed to be looking at 이니까 당신이 쳐다보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쳐다봐야 한다. 그 얘기죠. 근데 앞에 what 붙어 있잖아요. 요거는 뭐뭐 하는 것 표현이죠. 지금 about 뒤에 the nature of the instrument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명사가 what you are supposed to be looking at 이렇게가 and를 사이에 놓고 병렬로 엮여 있어요. 요 what은 다른 단어로 대체가 불가능하겠죠. 자 어쨌든 네, 이렇게 네가 지금 뭘 봐야 되는지, 이 현미경이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현미경을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현미경이 뭔가를 크게 들여다보는 장치라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 사람들이. 그냥 뭐 렌즈 이렇게 좀 달아놨더니 뭐가 좀 크게 보이네? 요 정도가 아니라 뭔가 확대해서 들여다본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그 여러분들이 옛날 학자라서 바이러스라든지 뭐 세균 뭐 이런 거의 존재를 몰랐다면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봐가지고 그 안에 뭐 꾸물꾸물꾸물 움직이고 있는 이런 것들이 뭔지 알았겠어요? 알 수가 없죠. 예, 여러분들이 이미 내가 뭘 보는 거지? 세균을 보는 건가? 박테리아를 보는 건가? 이런 정보가 있지 않으면 현미경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결론을 좀 얘기를 해주자면 사실 여러분 요 앞 내용이요 전부 다 그냥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What we call major progress in science. 우리가 과학에서 좀 주요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 여기 또 뭐뭐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지금 과학에서 major progress라고 부르는 것. 있는데 이것들은요 is a movement. 어떤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not a movement from less to a more accurate paradigm. 앞에 not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덜 정확했던 것이 더 정확했던 것으로 가는 그런 패러다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덜 정확했던 패러다임에서 더 정확했던 패러다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면서 여기 이제 찐 그러면 진짜 찐 과학 발전은 뭔데? It is a horizontal shift. 수평적 이동이다. 자, 여러분 지금 요 단어는 저는 이제 시험에 내기 너무 좋은 단어라고 생각해요. 뭐 빈칸 문제였다면 여기 그냥 뻥 뚫어버렸겠을 거예요. 자, 수평적 이동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뭐야? 아예 판을 그냥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어디로? From one way of seeing another to another. 그러니까 한 가지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another 다른 방식으로 옮겨요.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way of seeing the world. 요 말 있죠. way of seeing the world. 요거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막 첫 줄에 되게 길게 막 이렇게 써 있었었죠. 뭐 common paradigm이 뭐냐면 network of 어쩌고저쩌고 되게 긴 말이죠. 근데 이거를 쉬운 말로 우리 일상생활 쓰는 말로 얘기하자면 결국 이게 바로 패러다임이에요. 세상을 보는 어떤 틀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수평적 이동은 뭐냐 결국 한 가지 패러다임에서 다른 패러다임으로 아예 그냥 옮겨가는 거다. 더 정확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판도가 바뀌는 거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앞부분 내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thus 이후에 두 문장 네, 이거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과학 발전이라고 부르는 건 덜 정확했던 것이 더 정확했다는 거로 더 정확한 패러다임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예 그냥 한 패러다임에서 다른 패러다임, 기존 것을 버리고 그냥 싹 다 버리고 이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평적 이동, horizontal shift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그림으로 살짝
그 도움을 주려고 미리 좀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 쿤이 생각하는 과학혁명이랑 정확도가 0%였던 것이 이렇게 100%로 이동한다라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혁명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한 틀, 패러다임 A에서 봤던 걸 이제는 얘를 안 보고 이렇게 이동해서 간다. 패러다임 B에서 이제는 여기서 보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쿤이 생각하는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horizontal shift라고 한 거예요. 옆에 있는 0에서 100이 되는 정확도가 더 정밀해지는 과정은 vertical, 수직적 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수평적 이동을 과학혁명이라고 할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 남아있으니까 좀 찝찝하죠? 봐드릴게요. 이제 쿤에게 있어서는 The scientist with a new paradigm,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이 과학자는 sees differently. 그렇죠. 당연히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different from이 쓰듯이 differently도 from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differently from. 그래서 from the way he had seen before. 그가 전에 봐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 아예 그냥 세상 보는 틀이 바뀌어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하나만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여기 from the way he had seen before. 그가 전에 봐왔던, 여러분들이 좀 자주 보지 않는 과거 완료 문장이 나와요. 선생님 이거 과거보다 더 과거를 쓰는 게 헤드씬 아닌가요? 그래서 좀 잘하는 친구들은 앞에 과거 문장이 없는데 과거 완료가 띡 나와도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요거는 그 전부터 과거부터 그때까지 계속 해왔던 방식 약간 이래서 계속의 의미가 있어서 쓴 거고요. 요거는 원래는 이제 과거 완료 시험에 잘은 안 나오는데 요거는 명백하게 before가 있어서 과거 완료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장 한번 외워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자,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긴 지문이지만 앞부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면 좋고 몰라도 그 뒤에 제가 하늘색으로 표시해드린 요 부분만 있어도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39번 지문도 같이 살펴볼게요. 39번은 말을 되게 길게 써놔서 그렇지, 이게 막 약간 만연체 이런 걸 길게 써놔서 그렇지, 그거 외에 내용은 사실 별거 없어요. 겨울에 온실 안에서도 작물이 이렇게 서리가 내려면 얼어 보인대요. 그래서 막 서리가 내려서 잎이 하얗게 되어 있는데 그거 기온이 정상으로 올라오기만 하면 금방 설이 녹아서 생생하고 선명해진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자, 볼게요. 첫 문장. Making two visits to one of our cold greenhouses. 까지가 주어인데요. making 쓴 거는요. 지금 동명사 주어예요. 그러니까 making two visits니까 두 번 가는 거 되겠죠? 어디로 가냐면 one of our cold greenhouses. 추운 날에 그 온실로 가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처음부터 두 번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제 부연 설명이 있거든요. 한 번은 새벽에 가요. 근데 after below zero night, 그러니까 0도 이하, 어느 점 이하에, 그러니까 영하의 날씨에 한번 가보고요. 그 다음에 and the other, 나머지 다른 한 번은 a few hours later, 몇 시간 좀 지나고, 나중에 보면 이제 해 뜨고 나서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요거는 이제 부정대명사의 경우에는 one, the other, 요거 순서를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지문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처음부터 우리가 말할 게 두 개, two visits라고 한정을 지어줬잖아요. 그리고 visit 다 단수예요. 그러면 첫 번째 말하는 것은 one으로 받아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은 그거 말고 나머지 하나라서 the other로 받아야 돼요. 처음부터 two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가 one, 두 번째는 the other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뭐 세 번, 네 번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온실에 가는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아유, 주어가 굉장히 길어져 있죠? 여기 지금 이런 것들 다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시 사이에 있는 것들 없는 셈 쳐도 되잖아요? 그래서 동명사 주어 뒤에 동사가 여기 나오네요. 엄청 멀리 떨어져 있네요. 이럴 때 수일치 문제. 그 다음에 이게 돈동사라는 거 파악하는 거 좀 주의해 주세요. 자, provide인데 s 붙여주시고요. provide a striking introduction. 그래서 놀라운 어떤 인상적인 소개가 되어준다 이런 얘기인데 인트로덕션 뒤에 보통 전치사 to 쓰죠. 어디에 대한 소개? Winter harvest, 겨울 작물 수확에 대한 소개가 되어준다 라고 해요. 그래서 during the down visit, 새벽에 가보면요. All the crops, 모든 작물들이 are frozen solid.
얼어 있어요. 당연히 freezing 아니고 frozen 형태여야 되고요. solid, 예, 단단한. 꽝꽝 얼어 있는 이런 뜻이겠죠. 이 두 단어가 거의 비슷하겠네요. frozen, solid. 꽝꽝 얼어서 딱딱해 보여요. 자, 그러는데요. 여러분 지금 raising the inner covers, which is difficult because they're too frozen. 까지가 좋네. 어이구야. raising 동명사 주어고요. 그래서 ing고요. 그 뒤에 변설명이 있네요. which is difficult because they too are frozen. 여기 콤마 뒤에 나오는 which는 해석했을 땐 보통 그리고 그것은인데요. 요거는 covers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raising the inner covers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which are 아니라 which is잖아요. 여기 단수로 받아주는 거 좀 주의해 주세요. raising the inner covers 앞 내용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콤마 뒤에 위치 나올 때 위치는 대수로 대체하거나 그럴 수 없겠죠? 계속 가볼게요. 이 raising the inner covers 하는 게 어려워요. 커버를 들어 올리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면 they too are frozen. 그것들도 얼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돼 있는 복수네요. 왜요? inner covers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안쪽 덮개도 날씨가 추우니까 얼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 올리기조차 어려운데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동사로 넘어갈게요. 와, 주어 동사 사이 굉장히 머네요. 그래서 요거 raising 주어라는 거 잊지 마시고 reveals s 붙여주세요. 드러낸다 이거죠. A side of hard frost-coated leaves. 그래서 어떤 풍경인데 단단하고 서리로 덮여 있는 막 하얀 잎들을 보여줘요. 근데 이 잎들이 bleak. 다 황량합니다. 그래서 enough to convince. 우리가 확신시킬 만큼 충분히 황량합니다. 여러분 enough 어순 중요한 것이죠. 형용사 쓰고 그 다음에 enough to 이렇게 써요. 자, 이 잎들이 되게 황량해가지고 어떨 정도야? 예, convince anyone that this idea is foolish. 이 생각은 바보 같다라고 확신시킬 만큼 충분해요. 여기서 말하는 that은 접속사 that이거든요. convince that 뭐뭐라고 확신시키다. 이 사람에게 뭐뭐라고 확신시키다인데 이거 anyone 뒤에 who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관계대명사 아니고 여기 접속사 that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this idea is foolish. 이 아이디어가 바보 같다. 여기서 말하는 this 아이디어도 커버 올리는 것. 아까 말했던 그 raising the inner covers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얼어 있으니까 덮개를 올리는 것 자체가 바보 같다고 생각할 만큼 잎들이 아주 얼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여기 이제 yes을 기점으로 내용이 조금 바뀌겠죠. A few hours later, 몇 시간 뒤에 After the sun has warmed the greenhouses above freezing. 해가 떠서 그린하우스를 데워줘요. above freezing. 영상 이상으로요. 그쵸? 그러니까 영상 날씨로 돌아오고 나면 the second visit.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갔던 거잖아요. 이 두 번째 가는 것이 present a miraculous contrast. 놀라운 대조를 보여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지금 뭐 어휘 문제라면 여기 나오기 너무 좋겠죠. contrast, 대조. 지금 새벽에 갔을 때랑 해 뜨고 나서 갔을 때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단어 어휘 문제로 나오기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오후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조금 설명할 게 있네요. 지금 under the inner covers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고요. 그쵸? 근데 그 뒤에 동사가 먼저 나와 있네요. 주어는 어디 갔대? 이게 closely spaced rows of vigorous healthy leaves. 여기가 주어거든요. 빡빡하게 밀집되어 있는 그 healthy leaves의 rows, 줄 맞춰 서 있는 잎들이에요. 줄 맞춰 서 있는 싱싱한 잎들. 네, 요게 주어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은 전치사구 도치라고 보시면 돼요. 옆에 제가 메모 남겨놨습니다. 네, 맨 앞에 전치사구가 있고 보통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죠. 그 다음에 비동사 있고 주어가 뒤에 나오는 경우 요걸 이제 전치사구 도치라고 하는데 해석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 장소에 이 주어가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동사가 있다라는 의미인데 신문제 낼 수 있는 포인트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주어랑 동사가 이제 자리가 바뀌어 있다 보니까 수일치 할 때 좀 주의해 주시면 돼요. 여기 요 문장에서는 뭐 어차피 뭐 복수인 거 너무나 잘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문제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평소에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해석만 잘 하시면 돼요. 이 커버 밑에 빽빽히 밀집된 싱싱한 잎들이 줄을 맞춰서 서 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봐주고 찝찝하니까 closely spaced. 이거 spaced가 간격이 띄워진 이런 뜻이거든요. 네, 위치시켜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closely니까 밀집하여. 그래서 여기는 부사가 그 준동사인 space를 꾸며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세요. 됐죠? So closely spaced rows of vigorous healthy leaves. 그리고 that stretch the length of the greenhouse 할 때 여기 that은 leaves를 받아주는 관계대명사인데요. 그 stretch가 동사예요. 뻗어 있다. 근데 그 뒤에 the length of greenhouse. 그러니까 그 온실 길이에 걸쳐서 쭉 뻗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온실 길이에 걸쳐서 쭉 뻗어 있는 잎들이 줄을 맞춰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떤 부분이 대조적이냐 하면 이 잎들이요. leaves colors가 in different shade of green, red, maroon, and yellows까지인데요. 쉐이드는 색조거든요. 색들이 이제 초록색, 빨간색, maroon은 이제 밤색이에요. 그 다음에 노란색 뭐 이런 것들의 색조들이 stand bright. 밝게 서 있다. 이렇게인데요. 여러분 지금 스탠드가 서 있다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떠한 채로 있다. 그래서 어떠해 보이다. 이렇게거든요. 이럴 땐 일종의 불완전 동사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bright가 형용사 형태로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말은 stand brightly 하지 말라고요. stand bright 이 말이 밝아 보인다. 밝은 모습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잎들 색깔이 되게 밝아 보여요. 여러 색깔 색색으로 밝아 보이죠. 특히 against dark soil. 이렇게 어두운 색깔의 흙에 대조되어 보면 이제 대비되어서 더 이제 생생해 보여요. 그래서 it looks like a never ending spring. 봄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정말 꽃 핀 것처럼 화려한 잎사귀들 색깔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중간에 요 예을 기점으로 내용이 확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여러분 40번 지문 같이 보겠습니다. 40번 지문은요, 이거 요약 문제로 나와 있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 부모들이 애들 돌보는 게 너무 힘들고 지금 부모만 모든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데 부모가 막 눈 부릅뜨고 보지 않아도 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역 사회에서 만들어 주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가볼게요. Parenting experts say that. 그 자녀 양육 이제 parenting이죠. 그 자녀 양육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Children need to learn independence and resilience. 아이들은 배워야 해요. independence 아주 좋은 말이죠. 독립성. resilience 요거는 이제 회복 탄력성이란 말이에요. 힘든 일이 있어도 좀 딛고 일어나는 거고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애들이 배워야 돼요. 이건 좋아요. 근데 but cities and suburbs. 그런데 버즐 사이에 놓고 이 우리 도시나 아니면 suburb, 그 교외 지역, 그러니까 그 집들 많이 주거 지역 그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 주거 지역에서 don't offer safe walk and bike routes to school. 걷기에 안전한 곳,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학교 갈 때 안전한 만한 그런 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문장이 다시 이어져요. 두 번째는 most kick teenagers out on the weekends. 그럼 kick out 하면 말 그대로 쫓아내다 이것이거든요. 쇼핑몰에서요. 10대들을 주말에 쫓아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제 그 10대들이 미국에서 이제 애들이 나가 놀 만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예, 친구들 만나고 나가 놀고 뭐 떡볶이 사 먹고 막 우리로 치면 그런 곳이 이제 몰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주말에 이 10대들만 있으면 뭐 모여가지고 너네들끼리 뭐 비행청소년 노릇 할까봐 막 내쫓아요. 예, 그래서 애들이 갈 데가 없겠죠. 자, 그렇단 얘기고 그 다음에 and 세 번째 free time이 disappear. 아이들이 세 번째인데 숫자를 네, 그쵸? 네, 그 자유 시간이 없어져요. Under a spreadsheet of activities. 스프레드시트가 그 엑셀 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뭐 9시에는 영어 공부해야 되고 12시에는 축구 연습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 빡빡해. 오후 2시에는 논술과에 가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빡빡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유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은 지금 원래 우리가 이상은 이거예요. 아이들은 이상적으로는 아이들이 독립성도 배우고 회복 탄력성도 배워요. 그런데 but 이하 부분부터 이제 현실이 나오겠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학교를 좀 가려고 해도 걸어 다니려고 해도 안전한 길이 없어. 그리고 친구들 좀 만나서 놀라고 하면 주말에는 막 쫓아내. 그리고 하도 할 일이 많아가지고 자유시간도 없어. 그런데 언제 독립성과 회복 탄력성을 배우냐고요. 그쵸?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상은 이런데 현실은 이래요. 그리고 또 부연 설명하자면 all of those must는 이제 필수 사항들이란 얘기예요. 그쵸? 이 필수 사항들이 take more of parents' time and money. 부모로 하여금 시간과 돈을 쓰게 만들어요. to navigate. 아이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네. 아이들을 안내해 나가기 위해서 결국 부모님들이 시간과 돈을 써야 돼요. 해줘야 될 게 너무 많거든. 아이들 막 학업 교육도 시켜야지, 체력 관리도 해줘야 되지, 건강 관리 해줘야지, 인성 교육도 시켜야 되지, 뭐 창의적인 경험도 시켜줘야 돼. 이걸 다 머스트들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이게 결국 부모님들한테만 짐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요? 애들이 그걸 혼자 할래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Because the child can do it on their own.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On their own. 요거 뭐예요? By themselves.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근데 요거 여러분 한 단어로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애들이 혼자서는 못해요. 본문에 쓰인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하면 아시겠어요? 뭐예요? independently 요거죠. 네, 아이들이 다 알아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부모가 시간과 노력을 쓰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달비 잭스비라는 사람이 말하는데 이 사람은 뭐 클리니컬 사이콜로지스트, 환자를 받는 심리학자니까 뭐 정신과 의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뉴욕타임스지에 기고했듯이 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underparenting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제 앞에 under가 나오니까 뭔가 좀 덜하다 뭐 이런 말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예, 양육에 대한 예, 부모의 노고를 줄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 전통적으로는 부모 역할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완전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고 갖춰줄 수 있는 부모가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좀 언더 페어런팅 할 필요도 있다. 요즘은 너무 부모가 다 해줄 필요는 없다. 좀 부모가 아이들을 믿고 맡겨도 된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방치하거나 방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결국에 아까 얘기했던 거 뭐예요? 자율성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예, 부모들의 스트레스를 좀 줄인다는 얘기지, 아이를 그냥 내버려준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요거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근데 이 underparenting은요, 결국 structural change를 필요로 합니다. 예, 요게 요 글의 이제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좀 힘이 덜 들려면, 부모가 노고를 줄이면서 아이들의 자율성을 키워주려면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구조적 변화라는 건요, 여러분, 가정에서만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변화를 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연 설명 좀 해볼게요. 대부분의 이제 정치적인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she's not just talking about economic policies. 네, 여러분, 대부분 이제 underparenting을 얘기할 때 경제 정책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family leave나 이건 그냥 다 예시니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Government supported childcare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family leave라는 건 가족 돌봄 휴가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government supported childcare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육. 그러니까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비용을 정부에서 대주는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좀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돈을 대주는 거니까. 근데
이 학자가 말하는 거, 이 심리학자가 말하는 건 not just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not only but also 약간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But she also 이렇게 쓰려면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너무 길어지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다시 한번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 actual physical structure 그리고 and a cultural change라는 거예요. 그래서 family leave나 government supported child care뿐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actual physical structures and the cultural change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물리적 구조, 그러니까 좀 환경적인 부분을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nd the cultural change, 문화적인 변화도 필요해요. 이 문화적인 변화라는 게 결국 required to populate them. 그것들에 살기 위해 요구되는 거니까 이제 required 형태로 써주시고요. 여러분 여기 문제 내기가 조금 좋은데요. populate them. 그것들에 살기 위해 요구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populate이란 말은요. 보통 어디에 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동사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어는 반드시 장소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살다, populate the city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them이 쓰여진 이유가 뭘까요? 그곳들에 살기 위해. 그것들이 지칭하는 말이 뭐였길래? 이거예요. actual physical structures. 이 앞문장에서 지금 우리가 복수로 받을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 말이 요거밖에 없어요. actual physical structures. 그래서 요거 지칭 문제로 나온다면 여러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actual physical structures. 요게 그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them으로 받았지만 요게 이게 장소를 말하는 거고요. 복수로 써야겠죠. structures 복수니까. 자, 어쨌든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우리가 그 피지컬 스트럭처를 만들고 컬처를 바꿔야 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we need to build back our tolerance for children. build back 하면 다시 만들다, 회복하다 이 얘기죠. 우리의 아이들에 대한 관용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예, 여러분 지금 뭐 노키즈 존 이런 게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아이들 오지 마세요 하는 거. 근데 이게 애들이 통제가 되는 나이가 있고 안 되는 나이가 있어요. 예, 막 2살 뭐 이렇게 안 된 애들,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애들이 우는 소리 좀 냈거나 기뻐서 막 우는 소리 냈다고 시끄러워 하는 거. 애들이 또 뛰어내리면서 논다, 물론 그러면 안 되는 장소도 있지만 애들이니까 웃고 뭐 말소리도 내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 사람들이 좀 너무 싫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날 세워서 생각할 게 아니야. 애들은 애들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톨러런스, 관용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 요거 이 아이들에 대한 관용을 되찾아야 한다라는 말은 좀 어떤 문화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에 대한 관용이 조금 되살려내야 된다. 애들을 너무 그렇게 도끼는 투고 풀 필요는 없다. 그리고 and create인데 여러분 지금 이게 병렬이 we need to에 걸려 있어요. build back and create. we need to create 이겠죠. 자, 그리고 뭐예요? create safe environment. 그러니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피지컬 스트럭처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물리적 구조를 좀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는 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environment 장소니까 where로 받을 수 있죠? 관계부사 자리입니다. 그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올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는. 자, 그런데 요거 where 이니시로 바꿔도 되나요? 예, 괜찮아요. 그죠? 자, 계속 가볼게요. lightly supervise kids 란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lightly 예, 가볍게 라는 뜻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supervised 밑에 써있는 이제 감독받는 이란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가볍게 감독받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막 너무 노심초사하고 도끼는 쪽 애들 쳐다보고 있지 않아도 우리 애 잘못될까 다칠까 막 1분 1초도 눈을 못 떼고 쳐다보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can move around freely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lightly는요 그냥 mildly 뭐 이런 걸로 바꿔도 돼요. 밑에 이제 요약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엄마 아빠가 심하게 막 어떻게 하고 막 애태워가면서 보지 않아도 애들이 재밌게 놀 수 있고 안전한 곳 이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라는 게 전제 취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our tolerance for children in public space. 그 다음에 create safe environments where lightly supervised can move around freely 하는 것들. 전부 다 이제 앞에 얘기했던 structural change를 만드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어떤 게 문화적 변화고 어떤 게 구조적 변화인지 요거 조금 구분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약문이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40번 문제에 딸려 나오는 요약문은 정말 무시할 게 못 돼요. 어차피 위에 다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근데 서술형으로 요 부분만 가져다가 쓰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외우면 될 거 아니야? 예, 그쵸. 근데 원문에서는 이제 그 빈칸이 2개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이제 supportive, mild 이런 것들만 이제 빈칸으로 똑똑 뚫어놨는데 뚫으려면 뚫을 만한 부분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요. 본문의 내용 아예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 raise independent children.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키운다.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reate supportive environment. supportive만 쓰는 게 아니라 뭐 environment 이런 것들 만들어서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곳에서는 부모가 keep their children under mild supervision. 여러분 지금 감독 하에라고 할 때 보통 under를 쓸 건데 그 뒤에 supervision 요거랑 같이 쓰려면요. 예, 본문에 이제 supervised 요거는 별표 단어로 쓰니까 못 내겠지 하겠지만 명사 형태로 supervision under랑 같이 쓰는 거 이런 것들 연습해 두셔야 돼요. 그쵸? under mild supervision. 그 다음에 mild 대신에 아까 본문에 썼던 단어는 뭐야? light supervision 써도 뭐 안 될 건 없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 요거 내용 또 요약하자면 changes in physical structure and culture 이것도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물리적 구조의 변화, 그 다음에 문화의 변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활용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마지막에 요약문까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 저희 고등내신출제연구소의 내신 대비 올인원 솔루션 이것도 38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영상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답을 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채워본 상태에서 저랑 답을 같이 맞추는 거고요. 답을 맞추면서 이런 거 선생님이 왜 물어보는 건지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거를 풀고 나서 다 맞으면 좋지만 분명히 어딘간 틀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다시 출력해서 처음부터 다시 채워보세요. 근데 이번에는 아까보다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도록 그걸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운 답은 들고 다니면서 휴대용 암기장으로 쓰시면 되겠죠? 제가 여기에 표시해드리지 않는 부분, 뭐 해석 같은 거 안 달아놓고 가는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셔도 정말 시험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커버가 될 거예요. 자, 그럼 38번 질문 같이 살펴볼게요. 쿤이 제안했듯이 우리의 세상에 대한 명제는 프로포지션이죠. 프리포지션은 전치사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이런 명제들은 복수주어기 때문에 are로 받아주시고요. embedded, 새겨져 있다. 이 얘기죠. 패러다임 내에 새겨져 있어요. roughly 여기서는 즉 뭐 간단히 말하자면 그래서 부연 설명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뭐냐면요. network of interrelated commitments. 예, 서로 연관된 commitments 약속들의 네트워크다. 헌신들의 네트워크다 이거죠. 근데 보통 to랑 잘 어울립니다. 이거. 자, 뭐에 대한 헌신이냐면 특정 이론, 그 다음에 subject matter, 특정 주제의 그 사고에 대한 헌신이고요. 그 다음에 methodological practices, 방법론적 관행들에 대한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특정한 연구하는 주제라든지 자기의 학문 이론이라든지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자기의 패러다임 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thus 또는 뭐 therefore 이런 거 써도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부터는 말이 조금 쉬워져요. 과학자들이 리서치를 수행할 때, undertake 할 때, they do so. 연구를 수행하다 그 얘기죠? 근데 특정 패러다임 내에서 해요. 그래서 within a specific paradigm. 여러분 이 글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within. 그쵸? 특정 패러다임 내에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정확한 exacting measurement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엄밀한 측정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패러다임, 자기의 패러다임 내에서만 이해할 수 있어요. From within that paradigm. 이 from이랑 within을 같이 쓴다고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말이 그래도 어려울까봐 또 예를 들어 설명을 하죠. For example, 마이크로스코프를 들여다본다고 합시다.
a look into microscope. 여러분 있잖아요. telescope 이것도 혹시 적어주면 오히려 헷갈리려나요? 이건 이제 망원경이거든요. 그냥 단어 외우는 게 도움 되시라고. 마이크로는 조그만 거 보는 거예요. 스코프가 사실 보는 것, 뷰랑 좀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프 조그만 거 들여다보니까 현미경이겠죠? 뭐 그다음에 텔레스는 멀리 있는 거. 그래서 멀리 있는 거 보는 거니까 망원경 이 정도 되겠죠? 뭐 단어 외우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망원경을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몰라요. Nothing unless 조건이 달려있죠. 여러분이 뭐 하지 않는 한 unless you are already informed 당신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이렇게 끊을게요. About the nature of the instrument 그 도구의 본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현미경이라는 도구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정보가 없으면 현미경을 봐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네가 들여다봐야 하는 것, 들여다보기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쓰라고 하는데 한 단어 추가하고 배열을 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하니까 아마 be supposed to 주어진 단어에서 이미 왔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이니까 아 이거 what을 쓰란 얘기네? 근데 주어진 단어에 what이 없어. 아 그래서 요거 추가하란 얘기였구나. 한국말에서 최대한 먼저 틀을 잡고 가시고 그 다음에 주어진 단어 중에 뭔가 어떤 구문을 요구하는 건지 그것도 생각하실 수 있겠죠. 어쨌든 답은 what you are supposed to be looking at. 당신이 들여다보기로 되어 있는 것. 네. 그래서 내가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현미경으로 봐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지금 여기 동글동글 문이 있는 게 뭐야? 포도알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뭐 바이러스인지 뭐 대장균인지 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이 글의 요지를 여기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과학에 있어서 중대한 진보라고 부르는 것은 일단 뭐뭐 하는 것, what 있죠? 앞에 선행사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대를 쓸 수는 없고요. 자, major progress, 중대한 진보, 전진 뭐 이런 뜻이고요. 뭐 발전 이런 뜻이겠네요. 자, 근데 이런 것은 less to a more accurate paradigm. 덜 정확했던 것이 더 정확해지는 것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less to a more accurate paradigm 요거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제가 vertical shift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뭔데? 그게 아니고 rather 이렇게 붙이고 그래서 여기를 제가 아예 뻥 빈칸 뚫었어요. 이 그래서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으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었죠. 이게 horizontal shift. 네, 수평적 이동이 돼야 돼요. 네, 수직 수평 헷갈리죠? 옆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것. 자, 그래서 수평적 이동이 뭐냐? From one way of seeing the world to another. 한 가지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one하고 여기는 another인데요. 이게 말하는 대상이 뭐 두 개 다 하고 한정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one하고 another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way of seeing the world. 제가 이거 한 단어로 줄일 수 있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 바로 paradigm이에요. 그래서 아빠야 뭐 network of interrelated 어쩌고저쩌고 라는 말보다 그냥 way of seeing the world 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해요. 됐어요? 자, 그리고 쿤이라는 학자가 볼 때는 자, 새로운 파라다임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라면 C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가 전에 보아왔던 거는 다른 방식으로 볼 겁니다. 8단어를 쓰라고 했고요. The way, differently, before 써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differently 써주시고요. differently 뒤에도 from을 써겠죠? 그 다음에 그가 보았던 방식이니까 the way, 주어 동사 이렇게 쓰면 되는데 8단어로 쓰라고 한 거예요. 몇 때문이냐면 이제 과거 완료 유도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본 거예요. 이런 식의 장치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딱 나온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학교에서 영장 문제를 특정 문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이런 방식들을 요 워크북톡에서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진짜 힘이 될 거예요. 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9번 보겠습니다. 자, making two visits to one of our cold greenhouses. 온실들에 방문하는 것인데 한 번은 down 새벽에 가고요. and 그리고 이게 영하였던 밤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처음부터 to라고 하면 이제 one하고 the other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 몇 시간 있다 해 뜨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이구 주어 동사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단수 provide 받아주시고요. A striking introduction 놀라운 소개가 되어줍니다. 근데 introduction 보통 to랑 같이 쓰고요. 네, 윈터 하베스트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가면요, 이 모든 작물들이 다 frozen solid, 아주 꽝꽝 얼어서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 이너 커버를 들어 올리는 것은, 여러분 올리는 것이니까 raising이에요. rise는 자기가 올라가는 거고요. raise는 뭐뭐를 들어 올리는 것이겠죠? 자, 이거 동명사고요. 자, 근데 콤마 뒤에 여러분 which로 받아야 돼요. 일단 콤마 뒤에 that 안 어울리고요. 선행사가 있어요. raising the inner covers 전체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which로 받고요. what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도 R로 받아주셔야겠죠. 아이고 죄송해요. 뭔 소리야? 이소로 받아야겠죠? 이거 R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앞에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 단수였기 때문에 네, 이소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raising the inner covers 하는 것이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they to a person 여기 돼 있는 뭐기 때문에 inner covers 말하는 거죠. 그쵸? 자, 어쨌든 raising the inner covers 하는 것은 reveal 쓰겠죠? 종사가 여기서야 나와요. 자, reveals a side of hard frost coated leaves bleak enough to convince anyone that 예요. 여러분 이게 anyone who 아니고요. 이거 convince that입니다. 뭐뭐라고 확신시키다. 그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겠죠? 자, 그래서 this idea is foolish. 이 생각은 어리석다라고 확신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몇 시간 지나 보면 태양이 뭐 그린하우스를 데우고 그러니까 영상이 되면 뭐 이 정도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방문해 보면 miraculous contrast. 예, 그렇죠. 이게 중요한 단어라고 했죠. 대조를 보여줄 거예요. 이 글의 핵심 어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뒤가 문장이 다릅니다. 자, inner covers 밑에 요게 장소 부사구잖아요. 그 다음에 closely spaced rows of vigorous healthy leaves가 복수주어였기 때문에 R로 받아줄 거예요. 됐어요? 자, inner cover 밑에는 빽빽하게 밀집이 되어 있는 싱싱한 이파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온실 길이만큼 뻗어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 이파리들의 색깔이 여러 가지 색조들로 되어 있어요. shades 알아주시고요. 뭐 그늘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색깔이란 뜻입니다. 이 lip colors들이 stand bright 밝게 서 있다. 그러니까 밝은 모습으로 있다. 이런 뜻이라고 했었죠. 부사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 끝나지 않는 봄처럼 알록달록 보입니다. 예, 됐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 넘어갈 수가 없네. 자, 여러분 지금 영작 연습 이런 식으로 이제 도치구문을 반드시 사용할 것 이런 식으로 뭐 본문의 내용상 별로 중요하지 않아도 어법상 나오는 영작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건을 주어줄 거예요. 주어진 단어도 항상 어법에 맞게 변화할 것 이렇게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속커버 아래에는 이라는 장소가 먼저 나오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동사 쓰고 그 다음에 주어를 쓴다. 그래서 rows of 요건 이제 줄지어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closely spaced 말씀드렸죠. closely spaced고 이건 분사 형태. healthy leaves가 주어져요. 그죠? 자, 이렇게 쓰는 거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자녀 양육 전문가들은요, 아이들이 independence, 독립성 키워야 되고, resilience, 회복 탄력성 키워야 합니다. 요런 독립성, resilience, 회복 탄력성, 요런 단어 꼭 외워주세요. 도시들, 그리고 교외 지역들은 안전한 경로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쇼핑몰 같은 데서는 10대들을 막 주말에는 쫓아내요. 나가. 그리고 이제 할 일이 많아가지고 자유시간이 사라져버려요. 이런 것들은 그냥 뜻만 아시면 돼가지고 제가 그냥 빨리빨리 적어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필수 사항들, 애들 뭐 학원도 보내야 되지, 건강도 챙겨줘야 되지, 마라탕도 사줘야 되지, 엄마들이 필수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 부모님들의 시간과 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to navigate, 애들을 데리고 헤쳐나가기 위해서. 왜냐면 아이들이 그들 스스로는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얘기하기로는 이제 어떤 그 뉴욕타임스에 기고를 했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부모의 노력을 줄이는 것, 다만 방치하거나 방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자율성을 키워주는 그런 양육 방식, 그걸 뭐라고 한다? underparentin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념이니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underparenting이라는 것은 structural change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엄청 중요한 단어라고 하셨죠? 구조적 변화. 네, 빈칸으로 내려면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 그다음에 정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돈으로 해결하는 그런 구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자면 가족 돌봄 휴가, 그다음에 정부에서 양육비 내주는 거. 이런 것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정말 actual physical structure change예요.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cultural change, 문화 변화도 있어야겠죠. 됐어요? 뭐 physical, cultural 요거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지는 거겠죠? To populate them. 거기 살려면 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곳에 산다고 할 건데요. 이거 이시 아니고 them이에요. 왜냐면 지칭 대상이 actual physical structures이기 때문에요. 그쵸? 자, 그리고 우리는 build back our tolerance for children in public space. 이게요, 톨러런스를 build back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너그럽게 대해줘라 이 얘기죠. 근데 이거는 사실 무슨 얘기예요? cultural change예요. 그쵸? 여러분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여기 create 해야 된다는 게 need to에 걸려 있어요. build back. to에 걸려 있는 거 동사 원형으로 받을게요. create a safe environment. 그쵸? 자, 근데 환경이라고 했으니까 where로 받는 게 맞겠죠. 그게 완전한 문장 나올 거고요. 뭐 in이치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요. 볼게요. 여러분 내용상 이게 lightly supervised kids였죠. 근데 이거 mildly 해도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가벼운 감독을 받아요. 그래도 재밌게 놀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 내용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부모의 감독이 좀 느슨해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지금 loosely 이런 거 써도 되나요? 네, 돼요. loosely supervised kids. 네, 괜찮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무 눈에 불을 켜고 보지 않아도 애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거, 뭐 우리 다치면 어떡하지 마 이런 생각 안 해도 놀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physical change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약문도 본문만큼 중요하다 했어요. 서술형으로 얘기 너무 좋거든요. 볼게요. 자, to help raise independent children. 저거 아까보다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raise가 기르다, 키우다예요. rise 아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선생님 그로는 안 되나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식물 같은 거, 작물 기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물, 사람 기르는 건 raise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단어가 있었죠. 독립성이 있는 아이. 그래서 뭐야? independent children. 자율적인 아이. 됐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자유롭게 자라나는 걸 도우려면 그 citizens need to create supportive environments. 예, 그렇죠. 지지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where, in이 다 가능하고요. 위치는 안 되죠. Parents can keep their children under mild supervision. 여러분 가벼운 감독 하에 둔다. 이 supervision이란 단어 형태도 알아야 되지만 전체 다 under랑 같이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through changes in physical structure and culture. 뭐 그 and를 사이에 놓고 physical structure랑 culture 순서가 바뀌는 건 상관없지만 어쨌든 내용상 physical structure, culture 둘 다 바뀌어야 된다. 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요거 내용을 혼동하는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아갖고 제가 내용에 문제 넣어봤어요. 선생님 참 친절하시죠? 자, 볼게요. 이 패스지는 그 parenting goals,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키워야 된다는 목표와 현재 causal current condition 사이에 대조가 있다는, 모순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맞는 말이죠. 이상은 애들을 독립적으로 키우고 싶지만 애들을 독립적으로 키울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 패시지에서 말하는 바는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키운다는 것은 solely on parental effort. 부모님의 노력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혼동하기 쉬운 건데
지역사회가 같이 나서줘야 된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아까 부모님들만 너무 시간과 돈 다 잡아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작가가 얘기하기로는 physical change만이 필요로 하다. 아니죠. 피지컬 말고 뭐야? 컬처럴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네, F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사실 2번이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얼마나 기꺼이 부모님들이 자기의 돈을 쓰는가가 most important factor in raising independent kids. 아이들을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거 아니죠. 지역사회가 같이 나서줘야 되고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이 다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잘 맞춰보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복습 좀 해주세요.